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보선을 통해서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 생각하고요. 지금 집 없고 돈 없는 사람들 잘 살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얘기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제일 지금 희생당하고 피해보고 있다고요.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님과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제사를 깎는 심정으로 저희는 결단했고 그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여권의 또다시 부동산 악령이 되살아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LH 사태 당시 민주당은 소속위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국민권익위에 맡겼고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름을 가린 채 그 결과를 알렸었는데요. 조금 전에 민주당이 본인과 가족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12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 얘기 지금부터 차분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 소지, 윤미향, 김주영, 김회재, 문진섭.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는 우상호, 양이원영, 오형훈, 윤재갑, 김수흥. 업무상 비밀 의혹 소지, 김한정, 서영석, 김종성. 민주당 의원 총 12명입니다. 이현정 의원, 네. 뭐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먼저 민주당으로서도 이 의원 이름 몇 면을 공개하지 않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부메랑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 전에 LH 사태가 워낙 이제 심각하니까 당시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 어떤 의원들 전체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의원들 같은 경우 직계 좀비속 이 서류를 전부 다 860명 당당하는 서류를 전부 다 첨부를 해서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이걸 한 2달 정도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를 하다가 사실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줄은 아마 전혀 몰랐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항목별로 명의신탁, 그다음에 농지법 위반, 업무상 비밀 이용. 사실 이게 지금 이 수사본부에서도 이미 몇몇 의원에 대한 수사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몇몇 의원에 대해서는 또 이미 무혐의 처분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중복된 게 꽤 많았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지금 권익위가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국민권익위라는 조직은 이 수사권이 없는 조직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첨부된 서류를 가지고 대조를 해보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밝혀낸 것 같은데 예. 지금 뭐 내용을 하나 따져보면 상당히 억울한 부분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미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리한 것도 꽤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거나 민주당은 국민들의 약속을 했거든요. 예. 이 사안이 밝혀지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만약 이 약속을 또 지키지 않으면 또 한 번에 또 내로남불 사태가 벌어지니까 아마 송영길 대표의 고민이 꽤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밤잠을 거의 못 이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장시간 회의 끝에 오후에 일단 원칙적으로 출당 권유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12명의 의원 이름을 하나하나 다 언급을 해봤는데 각자 다른 의혹입니다. 근데 서정욱 변호사님, 민주당 내부에서도 생각보다 인원이 많다 이런 반응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그 우상호 의원이요.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그 탈당은 실제 당원권 정지나 당직 박탈보다 더 침해가 크죠.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소명 절차도 없이 바로 이제 그 탈당 권유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우상호 의원은 이제 뭐라고 해명하느냐 하면 본인은 이제 2013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급하게 묘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밭을 샀고 그리고 이제 그 아버님 산소도 옮겨왔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2013년부터 농사를 지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해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권익위가 강제 수사권이 없잖아요. 근데 뭘 가지고 권익위가 수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거는 이제 농지법 위반 지금 4분이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쉽게 밝힐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그 3가지로 밝히면 돼요. 첫째는 이제 그 항공 사진이 있습니다.
항공사주를 이게 매년 보면 농사를 지은지 안 지은지 이게 판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웃 주민들의 정은 물어보면 이게 농사를 지었는지 누가 지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 비료라든지 종자 구입 내역 있죠. 예. 이런 걸 이게 하나하나 조사해 보면 실제 농사 지은지 아닌지 농지법안은 분명히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예. 화면을 다시 한번 보면 부동산 투기 의혹 명단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의원들 바로 여기 있는 우상호, 윤미향 두 의원입니다. 특히 우상호 의원은요 올해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부동산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집과 집의 차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빈부격차의 차이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어요. 너는 잠시 가난한 것이지 결코 초라하거나 비루한 것이 아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싶어요. 예. 그런데 우상호 의원 오늘 오후에 본인 이름이 불리자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의혹 자체에 대한 해명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우 의원 함께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당원권 정지나 당직 박탈보다 더 큰 사안인데 본인의 소명을 받지 않고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지도부 의원이었지만 과거에 제 20몇 년 인생에서 처음 듣는 일이어서 본인도 원내대표를 해봤지만 네. 이런 절차는 너무 불합리하다. 우상호 의원이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배종철 소장님. 당에서도 모를 리는 없겠죠. 근데 사선 중진 의원이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내 경선에도 나섰었던 우상호 의원은 말 그대로 중진 의원입니다. 당에서 본인의 목소리도 낼 정도의 그런 중진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밖에 없었던 당의 배경은 무엇일까? 그만큼 이것은 여론을 또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또 조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 당에서 미적거리는 순간 또 여론은 일파만파 후폭풍이 밀어닥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무엇보다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지금 MZ세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워낙 크고 또 중도층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당으로서는 일일이 다 소명을 듣고서 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여론은 또 퇴색될 수밖에 이 추진은 이 개혁의 의지는 퇴색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 업참마속입니다. 그런 만큼 여론을 상당히 의식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읽힙니다. 최 교수님, 우상호 의원과 윤미향 의원 각각 오늘 이렇게 설명과 해명을 했거든요. 어머니 묘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작물을 기르고 있다.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에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윤미향 의원은 이 부분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 소지, 집안 사정상 남편 명의로 주택을 구입했고 시어머니에게 증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서정욱 변호사 잠깐 설명을 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묘지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해서 농지를 아마 구입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2013년에 구입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작물을 심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함양에 시부모님이 거주를 하고 계셨나 봐요. 그 거주하는 집을 구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집안 사정상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름으로 안 하고 결국 남편 이름으로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어머니 혼자 계시기 어려워서 그 집을 이제 남편 이름으로 있던 것을 올라오신 이후에 결국은 또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국회의원 되고 나서 1가구 1주택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다주택자들은 그 집을 팔으라고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남편 이름으로 있던 그 집을 시어머니에게 증여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보기에 윤미향 의원 거는요, 상당히 그 재질이 안 좋습니다. 저 부분은. 왜냐하면 이게 일단 부동산 명의 신탁 자체가 실정법 위반으로 5년의 징역에 처하는 그 자체가 이게 범죄 행위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령의 시어머니 상황을 고려했다 돼 있잖아요.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부터 그 시어머니 명의로 만약에 주택을 샀다면 그러면 이게 고령이니까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또 이게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가 이제 또 50% 상속세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그 세금 포탈을 저는 고려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바로 이게 그 고령의 어머니 대신에 남편 이름으로 이게 명의신탁을 한 게 아닌가. 이런 데 이거는 부동산 실명법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 조세 포탈 이런 데 고의도 있는 거고요. 또 이게 신우의 집을 파는 걸로 그 대금 치르는 이런 데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세금 문제도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실정법적으로 위반 소지가 여러 개 걸린다 봅니다. 서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내용의 취지는 알겠는데 죄질이라는 표현을 하기엔 아직까지는 좀 의혹 단계니까요. 그 부분 좀 차분히 조금 더 정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네.
윤미향 의원은 비례대표잖아요. 그러니까 탈당이 아니라 출당시키기로, 그러니까 의원직을 유지하는데, 사실 윤미향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 말고도 여러 지금 의혹의 중심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정의연 사태로 인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처지고요. 근데 그 많은 정의연 사태가 있을 때도 사실 윤미향 의원은 출당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부동산 이걸로 해서 사실상의 이제 출당 조치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사안의 무게로 따져보면 정의연 사태가 훨씬 더 사안이 무겁죠. 자, 그럴 때는 윤미향 의원은 이제 출당시키지 않다가 이번에 드러난 이제 명의신탁 문제, 이걸 가지고 이제 출당시킨다는 게 과연 이게 앞뒤가 맞는 거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정의연 사태와 관련해서 사실 그 재판이 굉장히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래 재판을 맡았던 재판장이 갑작스럽게 이제 그 운명하면서 이 재판부가 바뀌어갖고 이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바람에 지금 서울지법에서 굉장히 재판 자체가 늦춰지고 있어요. 이제 아마 최근에 이제 재판이 다시 이제 재개가 된다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이번에 이제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양이원영 의원하고 윤미향 의원 2명입니다. 이 2명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의원들은 그냥 뭐 탈당하면 그냥 되지만, 문제는 이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자진 탈당할 경우에 의원직도 상실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당에서는 출당 조치를 하는 게 저는 사실상 좀 봐주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양이원영 의원도 사실 이 수사 관련해서 이미 합동수사본부에서 무혐의 처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료를 넘긴다 하더라도 비슷한 똑같은 사안이라면 똑같이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지금 당에서 이제 출당한 게 무혐의 처리되면 다시 복당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 쏟아지는 여론을 잠시 피한 다음에 다시 의원들을 좀 입당시키는 뭐 그런 절차를 저는 밟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원이 174명이기 때문에 이 12명을 일단 출당시켜도 뭐 국회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좀 여론의 어떤 비난 화살을 좀 피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단순히 든 생각은 지금 174명의 민주당 초의원인데 12명 출당하면 162명이 되는 셈이네요.